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 영상 중에 미 재무부 차관인 맨델커 차관이 한국에 1월 25일 날 왔었죠. 와서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송금 우려가 있으니까 이 관련 은행에 자료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료를 받지 못하고 미국으로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돌아갔기 때문이죠. 맨델커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월 초에 라트비아에 있는 규모가 큰 3위에 해당되는 한 은행이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은행이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되게끔 결정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맨델커 차관입니다. 이 라트비아 은행이 퇴출이 될 때 이 맨델커 차관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안 그러면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시켜 버리겠다. 미국에서 퇴출된 그 라트비아 은행의 결말 2주 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라트비아 3위 은행이었던 그 은행이 미국의 제재 2주 만에 파산 위기에 몰렸다. 라트비아의 저 은행이 ABLB 저 은행이 왜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된 겁니까? 첫째는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왔고, 둘째는 북한이 무기를 사거나 팔 때 중간에서 대금 지급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맨델커 차관 이 여자가 한국에 와서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내놔라 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일 났네. 일 났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게 대북송금과 관련된 은행들의 미래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뭐 꼭 신내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두를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미래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맨델커 차관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관련 담당자가 연휴 마지막 날에 의문사를 했습니다. 와, 뭐가 있네 있어. 진짜 있긴 있어. 맨델커 미 재무부 차관이 한국에 왔을 때 나왔었던 이 기사,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송금 우려로 인한 한국은행의 관련 은행에 자료를 달라라고 했던 것은 팩트입니다. 임종석 비트코인 대북송금 문제를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한방이죠. 이 맨델커 퍼즐이 가장 중요한 퍼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간다면 아마 궁극에는 임종석 비트코인 대북송금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맨델커 퍼즐에 이어서 임종석 비트코인 대북송금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을 또 발견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라고 써있죠. 이 보도자료는 금융위원회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배포는 2월 26일 월요일 날 했고요. 보도는 2월 27일 화요일 조간 아침에 보도하라라고 써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에게 배포를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언론에서는 기사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에스더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있을 겁니다. 자, 아니라는 거 제가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금융위원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금융위원회라고 뜹니다. 자, 여기에 보도자료 보이시죠? 이거 클릭을 하시면 자, 다음 단계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여기 보도자료 폴더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자, 어제 제가 찾아놨는데 여기 제29기 제2차 자금세탁 방지기구 총회 결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원본 자료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들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PDF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자, PDF 파일 클릭하겠습니다. 열기 눌렀고요. 자, 이렇게 화면 뜨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 이거 제가 가짜로 허위로 작성한 자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고 계시죠? 자, 같은 자료입니다. 제목,
제29기 제2차 자금 세탁 방지기구 총회 결과. 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 자금 세탁 방지기구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자, 어떤 시기냐고요? 중요한 시기죠. 2월 18일 날 대한민국의 비트코인 관련 담당자가 의문의 사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자금 세탁 방지기구 총회가 2월 18일 일요일부터 2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시기가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월 18일. 이날은 정기준 비트코인 담당자가 의문사를 당한 날인데, 그죠? 일단 요약된 내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9기 2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금융정보분석원은 뭐하는 곳이냐? 자금 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내용을 보고받고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 조직이다. 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금융정보를 받아 분석한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은 30여 명이고 나머지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전문가들이다. 자,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사, 은행, 증권 등 모든 금융사의 거래 내역을 다 까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에서는 이 자료를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넘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국가 단위 내에서 금융과 관련된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수집한 금융 자료들이 국내 단위에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전 세계 OECD 국가 등 50여 개 국가가 이 기구를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각 국가의 금융정보분석원을 총괄하는 국제적 단위에서 관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입니다.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각 국가에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관리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논의 주제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항목을 통해서 29기 총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1기 의장국으로 중국이 선출되었는데 지금 현재 했었던 총회가 29기 아닙니까? 차기가 30회고 이 30회 때 의장국이 미국이 되고 미국이 의장국일 때 중국은 부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차차기에 31기에 중국이 의장국으로 되는 이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국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미국이 의장국을 하든 중국이 의장국을 하든 이게 뭐가 중요해? 이게 왜 첫 번째 주요 논의 주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이 자금 세탁 문제에 혐의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이 자금 세탁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아하, 이게 중국이 의장국이 되는 이유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원래 이렇게 의장국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전 세계 국제 그 기구라든가 뭐 이런 단체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어차피 전 세계 모든 국제 기구의 물주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저런 거 의장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미국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로 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미국이 22% 유엔 분담금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유엔뿐만이 아니라 뭐 나토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국제 모든 기구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중국도 3위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퍼센티지로 따져도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뭐 GDP가 세계 1위다, 뭐 세계 패권 제1위 국가의 자격이 있다, 막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패권이라는 것은 이것이죠.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힘입니다.
국제기구에다 겨우 8%밖에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국제 패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그 소모의 친목 모임 하나를 하더라도 돈 내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그날의 왕. 내가 오늘 쏜다. 이 사람이 왕 아닙니까? 따라서 미국은 이렇게 자기가 의장국이 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의장국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어떤 국제기구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발언권은 언제나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미국이 차기 의장국이 됐다? 이야, 정말 미국이 칼을 꺼내 들었구나. 정말 이 중국과 관련된 자금 세탁, 전 세계적인 테러 자금 및 자금 세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정을 했구나. 이를 갈고 있구나. 자, 이런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자료 다시 보여드리면 유엔에서 분담금을 미국이 저렇게 가장 많이 내고 있지만 유엔이 총회 같은 거 할 때 미국이 의장국 막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다 뭐 힘없는 국가들 지금은 어디 하고 있죠? 카자흐스탄이 하고 있나? 어쨌든 미국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의장국이 돼가지고 무언가를 그 진두지휘하는 그런 거 사실 미국은 잘 안 합니다. 자,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의장국일 때 중국이 부의장이 되고 차차기에 중국이 의장국의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는 미국이 중국 군기자 잡는 겁니다. 야, 중국 너 똑바로 못하냐? 내가 너 의장국 시켜줄 테니까 자, 다음에 내가 의장국일 때 똑바로 해서 제대로 보고하도록 해. 자, 이런 그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가 지금 이 의장국 선출, 중국의 의장국 선출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논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저는 읽기도 짜증납니다, 정말. 자, 그래도 읽어드리면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 세탁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구체화했다. 대표단이 어느 나라 대표단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등 한국 정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아우 정말 한국 정부가 왜 사례가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 세탁에 한국 정부가 사례가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아우 열받네 진짜. 여러분 이게 바로 임종석의 자금 세탁, 비트코인 자금 세탁, 대북송금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국 정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짓을 가상통화로 활용한 자금 세탁을 한국 정부가 그 짓을 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증거를 내놔라 하는 사람들 제발 눈 좀 뜨고 이 내용을 좀 보십시오. 이 보도자료를 보십시오. 이거 제가 안 썼습니다. 여기 담당자 써 있고요. 전화번호 써 있습니다. 이가 있는 분들은 여기 손성은 여기 2100-1730 여기 송희경 사무관, 김지용 사무관, 유미리 사무관, 이영미 사무관 이 사람들한테 전화하세요. 따지세요. 이거 내가 작성한 자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의 주제 보십시오.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로 트레인을 통한 교육을 명시할 계획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한국 정부 사례를 소개했죠? 이게 뭡니까? 연구하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사례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 전 세계 자금 세탁의 뒤에 배후에 있는 이 중국과 또 이 테러 자금으로 연결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들어가는 돈까지 그 경로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정부의 사례를 잘 분석해서 다른 나라들도 못하게 그런 식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없게끔 잘 교육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주제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게 뭐냐면 이거는 경고입니다. 경고. 혹여라도 이 중국
북한 등과 관련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을 했던 국가들이 있을 때 이 자금 세탁으로 걸리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교육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짓을 하면 아이슬란드와 같이 만들겠다 이겁니다. 아이슬란드와 같이. 그래서 주요 논의 주제 4번에 회원국 아이슬란드에 대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기준 이행평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희생양을 하나 이렇게 딱 보여준 것이죠. 일종의 라트비아 은행과 같은 개념입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와주고 무기 자금 이런 거 대금 결제를 지원했었던 라트비아의 ABLB인가요? 그 은행 2주 전에 그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된 이후에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금 세탁의 혐의가 있거나 특히 북한과 관련된 이런 테러 자금 유입을 도와준 그런 자금 세탁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라트비아의 ABLB 은행과 같이 아이슬란드라는 국가가 그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고 모든 국가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슬란드가 이러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한 금융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다음 장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논의 주제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번 편 마무리를 짓기 전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중국을 이 자금세탁 방지기구 총회의 차차기 의장으로 선출을 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미국이 북한을 제거함에 있어서 중국 너밖에 없다. 니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의 배후에서 북한의 생명줄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중국이죠. 비트코인 자금 세탁 문제 또한 이것도 배후에서 가장 크게 해먹고 있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금 세탁으로 가장 크게 헤쳐먹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정에서 지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남보고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자, 중국이 명색이 자금세탁 방지기구 의장인데 의장국가인데 지들이 자금세탁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을 차차기 의장국가로 선출한 게 아닌가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맞을걸요?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사례를 통해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 세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한국 정부의 사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께 관련 기사를 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기사가 있습니다. 대략 한국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에 되는 돈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자금 세탁이 돼서 해외로 밀반출되었다. 이런 기사가 1월 30일자 기사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지는 관계로 그 기사는 다음 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국의 사례, 즉 한국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 세탁 적발 사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모든 국가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고요. 또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국가들을 선별해서 금융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이 네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예를 들었죠. 아이슬란드라는 국가를 예를 들어서 이런 국가가 있는데 아이슬란드와 같은 국가가 있는데 이런 국가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금융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것이 네 번째 이번 자금세탁 방지기구 총회의 4가지 주요한 주제입니다.